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분할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과 인도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 마감 10분 전에 급격히 상승하여 1.01%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13%, 다우 지수는 0.6%, 러셀 2000도 0.7%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 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2.5% 상승하여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을 기록해 연준 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이제 물가 안정보다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될 7월 일자리 보고서와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달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 지표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예외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분할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실적이 악화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투자은행들과 협력 중입니다. 인텔은 한때 반도체 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나 최근 몇 년간 기술적 우위를 잃고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CEO인 팩 겔싱어는 2021년 복귀에 파운드리 사업을 도입하여 경쟁력 회복을 시도했지만 외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적 검토에는 제품 설계와 제조 부문의 분할, 일부 공장 프로젝트 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9월에 있을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8월에 2.2%로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2.8%로 소폭 하락하며 시장 예측치와 일치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둔화는 독일을 포함한 주요 유로존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결과로 특히 독일의 경우 인플레이션 2%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ECB 정책 이반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우려사항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은 유럽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톡스 600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대 5.4조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융자가 허용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게 되어 가계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1.5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중국의 주요 국영 은행들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중국 주식시장과 의안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가는 급등했고 위안화는 달러 대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도쿄의 인플레이션이 8월에 가속화되며 일본은행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내무성이 금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는 2.4% 상승해 7월 2.2%에서 증가하며 시장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전기요금은 7월에 17.9%에서 24.2%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당분간 추가적인 정책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7월 31일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실업률은 2.7%로 소폭 상승했지만 구인 배율이 1.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7월 공장 생산은 전월 대비 2.8% 증가하며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6%로 인플레이션을 겨우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일본 경제는 서서히 회복 중이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6.7%로 둔화되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예상치인 7.1%를 밑돌았으며 이는 5분기 만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입니다. 정부 지출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정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으며 민간 소비와 투자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비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0.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10년간 성장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BLS는 향후 10년간 약 67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월 평균 약 5만 5천 개의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노동시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율 둔화가 지목되었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 참여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소매업과 사무직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